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오늘은 삼성 노트북 9 2019년형 15인치 모델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노트북 9 15인치 2019년형은 마이너 리프레시로 프로세서가 업데이트된 점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리뷰에서는 노트북 9 2019년형을 자세히 리뷰함과 함께 작년 모델 대비 큰 차이가 난지에 대해서도 리뷰를 할 것입니다. 외관 노트북의 대부분 부분과 비슷하게 작년로부터 바뀌지 않았으며 표준인 15.6인치보다 약간 더 작은 15.0인치입니다. 재질은 마그네슘 합금이며 베젤과 두께도 얇기 때문에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1.29kg의 무게는 많은 13인치 또는 14인치 노트북과 비슷하며 그램만큼은 아니지만 MX150 그래픽을 생각하면 휴대성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은 매우 우수하며 기본 상태에서도 보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 정확한 색을 보여줍니다. 화면 밝기는 높은 300니트 정도이고 여기에 비디오 HDR 모드를 키면 4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갑니다. 색영역 역시 sRGB 97%로 넘어 매우 좋으며 여러 화면 모드 덕에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표준 모드는 가장 높은 밝기와 대비를 보여주며 간만은 조정된 표준인 BT1886에 정확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진 편집 모드에는 이와 함께 화이트 밸런스까지 맞추어줍니다. 따라서 사진 편집 모드는 전혀 추가 보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때문에 사진과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선명한 모드는 표준보다 살짝 더 진한 2.4의 감마값을 가지며 비디오 HDR을 키면 이에다가 밝기를 400니트까지 올려줍니다. 배터리는 전작에 비하여 약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업데이트된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과 함께 절전 모드에서는 웬만하면 부하 시에는 팬이 돌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후 작년 2018년 그램도 동일하게 팬이 돌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작년 올웨이즈도 약간의 부하에서는 배터리 시간의 개선이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밝기를 150니트로 표준화를 할 때 더 이상 중앙 밝기로만 하지 않고 9개의 영역의 평균 밝기로 하기에 중앙 밝기가 6% 올라간 것을 감안해도 저번보다 확실히 좋아진 배터리 성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능에 대하여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지포스 MX150의 성능과 유용성입니다. 그래픽 성능은 GTX 1050의 반 정도 또는 GTX 750과 750 Ti 사이입니다. 이는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등의 게임을 저사양에서 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그러나 삼성이 좋지 못한 튜닝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래픽 온도 제한은 매우 낮은 64도에 걸려있기에 성능을 제대로 거의 낼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원 관리 설정에서 최고 성능 모드를 키면 온도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고 온도가 상당히 높은 93도로 설정이 되며 그래픽 카드의 전압이 상당히 높은 1.08V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분 안에 온도가 매우 높은 93도를 찍으며 단순히 높은 온도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매우 뜨거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이밍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카드 전압과 클럭을 조정을 해주면 10%가량 정도의 성능 하락을 감수하고 80도 안팎의 온도에서 앞서 말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한 자세한 방법은 삼성 올웨이즈를 사고서 하면 좋은 것이라는 영상에 한 일주일 내로 텐데 이 영상에 첨부할 것입니다. 게이밍도 외장 그래픽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실용적인 점은 그래픽 가속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도비 프리미어 등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경우 MX150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며 오토캐드나 블렌더에서도 CPU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CPU만 부하 시에는 70도, 75도 안팎으로 매우 좋으며 따라서 CPU 성능은 기본적으로 최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부하가 걸린 게이밍 상황에서는 그래픽은 80도 정도, CPU는 82도 정도로 괜찮은 정도입니다. 소음은 좋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팬이 비교적 많이 도는 만큼 42dB 정도로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도서관에서 성능을 잡아먹는 작업을 하시면 눈총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램 옵션인데 4K 영상 작업, 3D 모델링과 같이 16기가의 램이 거의 필수적인 생산성 작업을 하고 싶으면 최소 40만원이 더 비싼 180만원대의 i7 모델을 구매해야 합니다. i7과 i5의 가장 큰 차이는 싱글코어 성능이며 실질적인 다중코어 고부하 작업을 하거나 게이밍 시에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동일한 15W 전력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i7 모델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기에 그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므로 삼성이 꼭 i5의 16기가 모델을 출시했으면 합니다. 내부 확장성은 앞서 말했듯이 램 확장이 불가능하고 드라이브는 M.2 NVMe 슬롯을 통해 교체가 가능합니다. 외부 확장성은 상당히 좋으며 작년 모델과 동일하게 썬더볼트 3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외장 그래픽 박스가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오면 그램 15인치와 비교하여 외장 그래픽 연결 시 성능 역시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 삼성이 상당히 열심히 광고하고 있는 것은 UFS 슬롯입니다. UFS 슬롯은 현재 지원하는 기기가 삼성 노트북을 제외하고 없다시피 하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UFS에 삽입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외장 메모리로서의 활용성이 전무합니다. 용량 확장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동용량이 SSD보다 UFS 카드가 2배 이상 비싸므로 실용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기믹으로 보입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는 작년과 동일하게 상당히 좋습니다. 키보드는 약간 시끄럽기는 하지만 키 트래블이 길고 바닥을 칠 때 충격이 적어 손이 편합니다. 이와 함께 풀사이즈 키보드이기 때문에 자판이 크기가 익숙하고 장기간 치고 있어도 상당히 편합니다. 트랙패드는 부드럽고 잘 미끄러지며 클릭 역시 괜찮기 때문에 좋습니다. 맥북과 같은 트랙패드에 비하여 트랙패드 크기가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그닥 달라지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울트라북의 깡통 소리를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고주파소에서 오른쪽 스피커가 떨리는 왜곡이 발생하기에 윈도우 알림을 통해서 진직거리는 잡음이 들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왜곡이 주파수 대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앰프가 5W로 좋아졌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피커 유닛이 바뀌지 않았으며 작은 스피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소리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스피커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트북 9 Always의 단점은 기본적으로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없는 튜닝과 좋지 못한 스피커 성능입니다. 반면에 튜닝을 거치면 얻을 수 있는 울트라북 중에서 최상급의 성능, 기본 상태에서도 매우 우수한 화면, 그리고 준수한 키보드와 트랙패드, 긴 배터리 시간 덕분에 150만원이라는 가격에도 구매할 가치가 있는 준수한 울트라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Always 작년 모델도 이러한 장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의 비슷한 노트북이라는 것입니다. 노트북 9 Always 2019년형은 2018년 대비 5에서 10%가량의 배터리 성능 개선, 살짝 개선된 성능과 UFS 슬롯이 추가가 있었던 만큼 작년보다 좋은 노트북이긴 하나 작년 모델이 20만원 이상 저렴한 상황에서 더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또한 이거를 중고로 구매한다고 하면은 이 가성비의 차이는 더 벌어지므로 잘 생각해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좋은 스퀘어드였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삼성 노트북 9의 성능을 튜닝하는 방법과 외장 그래픽 박스가 배송이 되면 이에 대한 리뷰도 할 것입니다.